자, 일단은 142페이지에 우리 고전 시가하고 자, 편집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쌤이 이제 그 지난 수업 때까지는 뭐 내신도 좀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딥하게 들어갔는데 오늘부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작품에 대한 소개 정도 하고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읽는 방법들 좀 위주로 할게요. 어쨌든 문학 작품 이제 여러분들 읽을 때 제목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기 있으면은 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 소설이라면은 이제 인물이 처한 상황들 그다음에 시라면은 화자 화자 내지는 인물들의 어떤 상황 내지는 작품 창작 뭐 맥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제목은 좀 간과할 수는 있는데 보기만큼은 제발 놓치지 말자. 왜냐면 보기를 통해서 그치 많은 우리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감. 자,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맥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면은 이 보기 선택지 셈이라고 수업한 친구는 알겠지만 내가 작품 다 안 읽고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 보기 선택지는 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찍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택지 같은 것들 우리가 분석하고 뭐 해설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그치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어떤 이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뭐 거창하게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런 어떤 이제 이 너무 욕심들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쌤도 뭐 내가 뭐 문학 뭐 박사도 아니고 그죠. 딱 최대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저것이 타당한 해석인지 아닌지 대한 어떤 판단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다 온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선택지 같은 것들이 그치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라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그치 해석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 이런 것들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기타 개념어가 좀 부족하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100여일 남았어요 이제. 근데 아직도 지금 뭐 개념어가 조금 이제 뭐 미흡하다,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뭐 개념어 제 책을 또 개념어 강의를 듣는다든지 해서 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이제 그 세부 영역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고전 시가부터 먼저 나오니까 쌤이 이제 고전 시가 읽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붉은 글자 서술어, 그 다음에 기호, 요것 위주로 읽으면 된다고 지금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가작품에 지금 비가라는 작품 지금 나와 있는데 비가가 지금 보니까 이게 어휘풀이 나와 있네, 그치? 이 비가가 근심 뭐 관련된 것 같은데 이 비자가 이 슬플 비자입니다. 우리 비애를 느끼다 할 때, 그치? 그래서 비가는 슬픔에 대한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불렀느냐? 자, 제목 확인했으니까 이제 보기 확인하러 가보자고. 19번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보기.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의 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후에도 조선의 지배층을 합심하지 못하고 척화를 내세우는 명분. 척화는 뭐야? 화친을 배척한다. 즉 맞아? 주전파라고도 우리가 바꿔 부르는데 명에 대한 것이 이 의리가 있기 때문에 청나라는 절대 화친할 수가 없다. 이런 센스라고. 그 다음에 주화, 화친을 내세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누가? 청이 이제 중국의 주인이다. 그래서 명과의 이제 이런 의리들을 내세우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쨌든 명불론자, 현실론자였던 이제 이 충돌들이 있었다. 가의 작가는 지방에서 은거 숨어 지내면서 실제 정치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우국의 정, 이 우국의 정이 바로 비가로 표출된 거야. 이제 비자, 슬플 비자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나의 작가 좀 더 읽겠지만은 나는 이제 우리가 편집글이거든 일종의. 나의 작가는 실제 국정에 참여를 한다는 요즘 차이점 좀 있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다라고 해서 그렇지. 국정 참여하면서 나라 안정을 위한. 어쨌든 가와 나를 살펴보면 전란 후의 상황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태도 견해 등을 우리가 파악하고 밑에 있는 설명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치? 이거는 기억부터 미음까지 인덱스 몇 개짜리? 5개짜리지. 이런 것들 항상 예전 실시하는 거지. 그렇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빨리 바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에 18번 문제는 뭐 형식상의 특징이라든지 이제 내용상 특징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들 얘기하는 것 같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상 특징이니까 이 A가 어디 있느냐? 이 가작품의 첫 번째, 두 번째 수랑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읽고 넘어올 겁니다. 21번은 가탄동 문제였고 22번에
스몰 a, b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작품에 있단 말이지. 그치? 사실상 가작품을 읽고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문제 무려 5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최대한 건드려 놓고 정리한 다음에 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밑에 23번 문제 라지 B, 라지 C는 지금 어디에 있는 부분이야? 다 나 작품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 작품 읽고 이제 건드려야 되는 나 단독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략들을 세워놓고 자 작품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여기 있는 가 작품 B가 있지. 요 작품 별표쳐. 우리가 평가원 기출을 좀 정리를 좀 따로 하고 있는 친구라면 요 작품 어디? 2018학년도 어디 나왔노?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에. 쌤, 그러면 이제 멀지 않은 과거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네요? 너희들 2년 전에 그 고전시가 일동장유가라는 고전시가 나온 적이 있어. 일동장유가 2년 전 나왔던 그 작품이 7년 전인가 6년 전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4년, 5년도 안 돼서 한 번 더 나왔어요. 같은 작품이. 더군다나 해당 부분이 똑같이 나왔다고 거의. 그래서 여기는 요 B가도 예전에 나왔으니까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 중요한 작품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위에 지금 자 가에 1수, 2수가 인덱스 A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읽고 지금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니까요. 그치? 자, 바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그럼 내가 다시 뭐라고? 고전 시간에도 붉은 글자 위주, 서술어 위주로 읽어내면, 그치? 맥락들 잡는데 문제 없다고. 되게 내용은 단순해요. 읽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이렇게 한자식 표현, 예스러운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이런 것들만 착착착 찾아가면은, 자, 내용 확인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한밤중 혼자 일어나서 묻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주제 당연히 화자일 것이고, 묻습니다. 이내 꿈아, 자, 하고 꿈을 지금 불렀어. 얘들아 우리 시에서 부르면은 뭐라고? 도노법 그치?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 바로 나와줘야 돼. 이 정도는. 그리고 이때 자 불렀을 때 저 대상이 사람이 아니면 일단 의인법도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법, 도노법, 말건방 바로 나와줘야 돼. 그치?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꿈을 꾸다 갑자기 깨가지고 그치? 꿈에게 그좀 묻는 건데 자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꿈에서 만리 아주 자, 이 만리라 그냥 뭐라고 읽으면 돼? 먼 거리라고 읽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먼 거리를 언제 다녀왔는가 하고 반갑다 학가선용을 밑에 봐봐. 학가선용에는 어휘풀이 나와 있단 말이야. 바로 넣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수레를 탄 왕자의 모습. 그 여기서 자, 우리는 뭐를 보고 왔다고? 보기를 통해서 작품했던 맥락을 보고 왔단 말이야. 그럼 저기서 수레를 탄, 자, 이 왕자를 본 것 같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병자호라 내니까 청해, 그치?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그치? 꿈에서 이렇게 보고 온 것 같구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저기 만리 요양은 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도 어디다 그냥 청나라 요 정도로 읽으면 됐다는 거지. 이제 쌤, 근데 볼모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3이다 얘들아. 중3도 아니고 고3 정도면 병자호란 관련된 작품들 우리 수차게 읽어왔다. 자, 복림대군 소현세자 볼모로 실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밑에 있는 요 내용, 꿈을 꾸고 깼는데 그치? 그 꿈에 뭐였다고? 내용이 뭐였다? 청에 잡혀간 왕자들을 그치? 본 것 같은 꿈을 꿨다. 이런 겁니다, 지금. 당연히 내용상 뭐야? 이거는 그리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구나. 오케이? 다음 밑에. 풍설 섞어친 날에 문노라 자 보니까 문장 구조 좀 흡사하네. 그렇지? 풍설 섞어친 날이니까 자 계절감 드러나는 소재긴 한데 북내 사자야라고 돼 있단 말이야. 북쪽에서 온 사신인데 나 이거 문제 잘못했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지금 북내 사자가 어휘풀이 보시면 북쪽에서 오는 사신이라고 표현됐단 말이야. 사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야?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청에서 그치? 사신이 왔고, 그래서 자, 봐. 소회 용화도 이게 보니까 또 볼모로 잡혀간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또 왕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더라고. 그치? 그 왕자가 계신 곳이 얼마나 추우신가니까, 청나라의 수도가 그치? 저기 심양 좀 북쪽이니까, 그곳에 그치? 계신 우리 왕자님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사신한테 난 물어본 건 줄 알았다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너희가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리고 고국의 이 조선의 그지 못 죽는 고신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돼. 우리 그 사자성어로 고신원루라는 표현도 외로운 신이랑 흘리는 눈물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고신이 외로울 고자, 그지? 신자 신하니까 외로운 신하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왕자님들을 그치 생각을 하니까 이 외로운 신하인 내가 눈물겹구나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자 간과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야.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라 했냐면은 가의 화자는 어디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아마도 봐봐. 요걸 근거로 풍설 섞어친 날에 우리가 이제 눈보라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서 대개는 이제 이 북쪽에서 이제 많이 불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내 사자는 실제 사신이 아니고 뭐였다고? 눈보라를 의인화한 표현이 아니었느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처음 딱 생각했다가 이 정치 참여 안 한 사람인데 사실을 만났을 리는 개인적으로 사실을 만났을 리는 없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이 눈에게, 그치? 실제로는 눈에게, 야, 누나, 이곳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더 북쪽은 얼마나 춥고, 얼마나 눈이 더 많이 불겠니? 왕자님들이 걱정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나 이거에서 문제 잘못냈다 생각합니다. 사실, 너희들 이거 판단하기 쉽진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 요거를 사신이라고 하지 않고, 눈보라를 의인화한 표현,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좀 보다 좀 쉽게 갔을 건데, 너희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고평가, 너무 높게 올려친 것 같아. 너희들 이거 절대 판단 못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요거 눈보라를 뭐 했다? 의인화해서 또 도노법 말건방 쓴 거거든. 그치? 그런 점에서 자 20번 문제 정답이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 꿈은 당연히 의인화된 게 맞는데 요 사자를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놓을 수 있었느냐 요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소거법으로 따르면 1번에 반어 없고요 2번에 의문의 형식 단여 온고 추우신가 나오긴 합니다만 비판 안 되죠. 3번에 동일시어 반복만 문노라 좋습니다만 자연 깨달음 X 안 되고요. 5번에 계절과 나타나는 시어 풍설 섞어친 날 할 때 풍설 설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계절 변화는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자 가장 적절한 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4번 선택지 약간 의심해서 이 사자를 눈이 그지 이렇게 북쪽에서 온 사신 북쪽에서 온 손님 요 정도로 그지 판단했다면 4번을 찍고 넘어가는데 요 정도 융통성 없으면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차라리 그래서 어휘풀이에서 눈보라를 뜻하는 표현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일단 한 문제 풀었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까? 그럼 이제 밑에부터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인덱스 위주로, 굵고글자 위주로만 잘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왜? 아까 위에 내가 1, 2수는 쭉 다 읽은 게 표현상 특징을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치? 다 읽었다면 이제부터는 내용상, 그치? summary A, 그 다음에 인덱스 기형, 니은. 요 정도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가봐. 자, 박재상 출근 후에, 박재상하고, 그치? 자, small a, b 관련된 문제가 또 22번 문제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보기를 읽었을 거니까 제가 보기를 좀 스킵할게요. 우리 박재상이 신라시대에, 그치? 충신으로서, 그치? 신라 왕의, 이 동생 아우를, 그치? 일본에 구출하러, 그치? 가서 구출해내고 자신이 일본에서, 그치? 죽게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박지상 서로 하면 이제 뭐 정읍사라든지, 그치? 이런 그 망부석사라와 관련해서 울산에 여기 치술령 고개도 있단 말이야. 그 치술령 고개 가면 박지상 생각 있고 거기 또 이제 돌비 하나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자 박지상 죽은 후에 이제 충신이라고 이렇게 법을 읽었다고 했으니까 자 임의 씨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여기서 말한 임은 누구야? 이거를 잘 잡았어야 됐어. 이거 임금이야. 그럼 임금 씨름은 자 자신의 지금 뭐야? 자식들을 어디로 보냈어? 청나라에. 볼모로 지금 보낸 상황에서 그치?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왜 박재상 얘기가 나왔느냐? 박재상은 지금 왕의 그치? 혈족을 구하러 갔다고. 여기서도 왕의 혈족이 그치? 이렇게 붙잡혀 가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박재상이라는 게 박재상과 같은 충신이 없으니까 왕의 혈족을 구하러 갈 사람을 또는 왕의 이런 씨름을 이해할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야. 이제 목숨 걸고 왕자들을 구하러 갈 용기 있는 신하가 지금 없다 이거지. 되니 그러면서 자 이역 중국 멀리에 있는 우리 왕자님들을 누가 모셔올 수 있겠는가? 박지상과 같은 충신이 없으니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의 치술령 비호는 이제 누구겠어? 치술령 돌아와 귀신이 됐다라는 보기를 읽었다면 이 치술령 비호는 바로 박재상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한다, 못내, 슬퍼한다 또는 안타까워한다. 박지상과 같은 사람들이, 그치? 실존해야 되는데, 그치? 없고 그의 귀신만 그 곡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니까, 그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라지 A, B는 지금 임금과, 그 다음에 그 임금의 자식들을 데리고 올 만한, 그치? 용기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일 건데, 요런 관계만 딱 이제 찾아낸다면은, 자, 정답은, 22번의 정답은 2번이었다. 왜 2번이냐? B는 화자가 문제 상황의 해결과 관련해서 떠올리는 그렇지 문제 상황
볼모로 지금 잡혀간 사람을 뭐 충실 박재상 같은 사람이 그지 가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치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이제 충직한 신뢰가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선택지 풀이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많고 많구나. 무신은 그냥 장군 요 정도를 읽읍시다. 자, 신고. 여러분 신고 필수예요. 신고는 고생. 그지? 자, 그래서 고생한 그치? 이런 상황인데 또는 이제 우리가 신고하다라는 것을 자 뒤에 좀 뭘 꾸며주고 있냐면은 화친을 꾸민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고생해서 그지 이 화친은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치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치 슬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친에 대해서 화자는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 입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도대체 고생해서 화친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거야. 되게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에요. 비판적이고. 이해돼? 그래서 슬프다. 충신은 이미 죽었으니 수레를 그치? 자, 수레를 타고 갈 때 역시 충신들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 굵은 물자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조정에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화친을 막을 이제 그런 지금 충신들이 없음을 또 역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해서 기억하고 굵은 물자였으니까 이것들 위주로 한번 읽었다면 자, 18번에 19번이구나 미안하다. 19번에 1번 선택지. 화자는 명문론자의 관점에서 이 청나라가 요구한 굴욕적 항복을 수용한 현실론자. 이 화친한 게 바로 현실론자잖아. 보기에서 얘기하기로는 거지. 현실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구나. 맞는 말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 밑에. 자,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이런 거 상관없어. 어쨌든 주어가 뭐라고? 풀이라고, 풀. 그치? 자, 이 풀이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리. 그렇지. 풀 따위가 우리가 또 국가의 치욕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알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풀 따위, 그치? 이런 자연물이 처지가 차라리 낫다. 쌤 지금 다른 거 안 읽고 그죠? 그냥 풀 주워 잡고 아는 일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겠냐? 서리적 진술을 통해서 부럽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화자를 가리키는 거겠지. 자, 그래서 너희만 풀만 못해서 시름겨워 한다. 그럼 쟤네들은 아는 게 없죠. 우리는 다 뭐 했다고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죠?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을 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비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이거사 어린 거사 잔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제 잔말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이 잔말이라는 게 어린 것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잔말이라는 게 그냥 개소리 헛소리가 아니고 보기 맥락을 읽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명문론자인 화자 또는 작가 입장에서 어린 것들아 잔말하지 마라는 이 잔말은 그러면 뭐요? 화친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위에 있던 아까 우리 자 화친 같은 개소리 하지 마라. 자 칠실의 비가를 누가 슬퍼하겠는가? 칠실의 비가 밑에 얼풀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 내가 가진 이 근심 그지? 누가 슬퍼해 줄 수 있겠나? 누가 내 마음에 그지? 공감해 줄 수 있겠나? 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자 그러니 지금 이제 나는 탁주 한 잔, 탁주가 그냥 쉽게 해서 술이라고 표현할게요. 한 잔 얻어 이 시름을 풀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때 술이라는 것은 시름을 풀 수 있는 매개체. 이 정도로 가는데 다만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우리가 클리셰란 말이야. 술을 통해서 근심, 고난을 잊고자 할 때 이때 술이라는 것은 영원한 또는 일시적 일시적인 거지. 그지? 왜? 다음날 게임만 다시 또 생각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그지? 좀 시름을 순간적으로 잊고자 한다. 이런 정도로 좀 가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화친 같은 개소리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왜? 내가 좀 조정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따 술이나 한 잔 마시면서 풀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알겠어? 그래서 굵은 글자 서술어 기호 위주로 읽어내면 문제 푸는데 이상 없다. 자, 그러면은 자 마침 19번에 2번 선택지 니은 나왔으니까 바로 풀이해보자. 자, 니은 19번에 2번 선택지. 화자는 현실의 문제점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잊고자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다시 18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18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가에는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 타인의 평가 없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2번 지금 몰라요.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주부님을 박제상 긍정적 인식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나와 달리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 맞다 이겁니다. 오케이? 다음 4번에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상이란 결국 뭐겠어? 자기 자신은 지금 자 명분을 내세우니까 그렇지 뭐 하자? 전쟁하자는 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은 지금 뭐야? 사람들이 화치를 맺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괴리 속에서 그치? 뭐 잡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되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일단 나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맞다 이거. 다음에 5번에 가나무도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도 중시하는 삶의 자세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치?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오래된 새로운 것에 대한 이분법적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번, 5번 책 끼고 2, 3, 4번 중에 답이 나올 거라는 거야. 나 읽고 풀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0번 풀었고 21번을 철저하게 가 단독 문제군요. 자, 그래서 2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화자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그치?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이 화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술하고 있는지 타당성 평가하는 거라고, 지금. 1번 봐. 꿈에서 만리령을 다녀온 것을 밝히는 대상과의 만남. 우리 대상 누구였다? 왕자들. 그래서, 꿈에서, 그치? 이렇게, 대상들과, 왕자들과 만났고, 이번에 눈물겨워하고 시름겨워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을 한다.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뭐야? 행위하고, 그치? 또는 시에 제시된 행위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서, 감정하고 연결, 호응시키는 거잖아요. 그치? 왜 눈물겹고, 왜 시름겨워하겠어?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굴욕적 항복을 했고, 왕들 다 잡혀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타까워하고. 3번에 누가 보실 수 있겠나? 참성할 리가 없구나라는 것은 그지 결국에는 뭐야?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나설, 그지? 훌륭한 용기 있는 신하들이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을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4번에 어린 것에 잔말하지 말라고 훈계까지는 좋은데 무신을 본받기를 바란다? 아니 무신이 그렇게 많은데 왜 뭐해?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화친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현실에 대한 뭐야 이거는? 못마땅함이면 못마땅함이지 무신을 본받으라는 어떤 우리가 이 근거 타당하다라는 이제 평가 근거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이 많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했다 화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화자는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진술은 우리가 지금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되니?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일 없이 잘하는 자연물 한 글자 뭐? 풀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대조 대비하면서 우리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치? 신하들이 처한, 부정적인 인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굴욕적인 항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의적이고, 그치? 라는 감정을 보입니다. 정답은 4번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작품 읽고 18번에 2, 3, 4, 19번에 3, 4, 5, 그 다음에 23번에 단독 문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남은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 작품을 한번 읽어볼 건데, 사실 이 나 작품, 보기는 선생님 말씀 좀 따로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19번 문제에서 우리가 보기 살짝 봤는데 이 최명길이 쓰자 여장 계곡 서라는 요 글은 어쨌든 우리 최명길하면 또 이제 우리가 위에 아까 19번 문제에서 또 병자호란 주화파 또 주전파 나왔잖아. 이 양반이 주화파의 수장이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삼전도의 굴욕 당시에 그치 옆에서 청황제가 그치 부르는 말을 조선말로 항복문서 쓴 게 최명길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여장 계곡 요거 사실 제목이 우리가 아무리 그치 뭐 봐도 눈 뜨고 봐도 그치 이거 몰라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아. 그치? 그래서 이게 뭐 글이라는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아까 수필이라고 하는 편지글이라고 했거든. 요거를 이제 해서 제목 확인이 안 되고 바로 읽으러 들어갔으면은 아마도 이제 삼가 문안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하는 걸로 시작이 되니까 그치 뭐 편집글이구나라고 판단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목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계곡이라는 호를 가진 장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유라는 사람에게 올리는 갖다 바치는 뭐 글 편집글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나 작품은 단독 보기를 좀 주면서 상황을 좀 더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내용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글이 철저하게 되게 목적지향적인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이제 개인적 친교의 글도 아니고 뭐 깨달음의 글도 아니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읽어봤겠지만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그치 생각이 같은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조정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달라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적 가치는 아주 떨어진다고 난 봐. 그래서 얘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지 않겠나. 자, 어쨌든
요거 지금 이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인덱스 지금 라지 B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번 문제 단독 문제 풀 때 그치? B 1, 2, 3번은 이제 막 B와 관련된 걸 겁니다. 그 다음에 4, 5번이 C와 관련된 걸 거예요. 그래서 B 읽고 1, 2, 3번에 답 나오면 나이스. 그렇지 않아도 뭐 C를 읽고 이제 4, 5번 중에 하나 찍어내면 되니까 정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 3과 문항들입니다. 이런 때 A형께서는 사실 뭐 A형 같은 표현 좀 어렵긴 해. A형이란 지금 뭐야? 상중에 있는 상대방. 상중에 있다는 게 뭐야?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치? 상대방의 이제 집안 사람들 중에. 그래서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봄철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기시면서 여기서 조금 이제 자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이라면 요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제 편지의 상대방이 이 글의 상대방이 지금 상중에 있지 않느냐, 초상중에 있지 않느냐. 왜?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하다 더욱 새롭게 느껴질,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라는 건 아마도 부모를 좀 잃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나 그럼 23번 문제 되게 좀, 혹시 23번 문제 틀린 친구? 혹시 1번 찍었나? 네. 그래, 요게 나는,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내용의 보기를 좀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상중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봐 버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초상을 어디 당했어 그런 내용이 없는데 누가 죽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1번 찍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난 있다고 봐.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좀 나는 좀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상중에 있다는 표현이야. 자, 이나여 생각해보니까 근본 남한산성의 포에서 벗어나면서 10,000번 죽을 구업에서 한 번 살아남음을 자, 얻어 임금과 나라를 보존하여 함께 옛 도로 돌아왔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굴욕적 항복했으면 어쨌든 목숨 보존했으니까 자 종묘와 사직을 보존했으니까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방예의지국이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을 면치 못하였으니 해서 오른쪽 어이프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항복하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지금 뭐 했다고 상전도의 굴욕을 그지 겪은 상황을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 자신들의 신하들이 임금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지? 반성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우가 청나라 진영으로부터 뒤늦게 돌아와 보니 형의 인척이신 청은 김상원 대감과 동계 정원 대감은 척화의 영수로서 척화는 이제 다른 말로 주전입니다.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화친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임금께서 적진의 포위를 벗어나 종사를 보존하고 평안하게 환도한 것을 문안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이렇게 화친한 것에 대해서 김상원이라든지 정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했다고 되게 못마땅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조정이 지금 주전파와 주화파로 이렇게 양분된 상황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 자 주화파의 그치? 자 이 영수격으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청나라 층에 직접 가서 그치? 이렇게 조율하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라지비를 읽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1번은 초상당한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2번 설치 보시면은 자 B 글쓴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다고 자기가 지금 다녀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 돌아와 보니라는 것은 청나라 진영을 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2번도 맞고 3번은 있지 환도를 행운 아까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행운 정도까지는 좋아. 그런데 자 여기서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 밑줄 많은 시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선택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많은 시간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B 부분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자 초상과 많은 시간이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많은 시간을 판단하기 훨씬 더 우리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내용은 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시간 X.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지 굴욕적 항복을 한 것에 대해서 신하들의 책, 우리들의 불충이다. 잘못 보셨다라고 그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지. 많은 시간이 걸려. 내가 일이 좀 이제 미숙해서, 그치? 능숙하지 못해서 오래 걸려서 일이 일까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 정답은 3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치? 자, 그러니까 라지씨 보기도 전에 23번 나 단독 문제 풀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위주로 쭉 가면 되겠어. 19번의 인덱스 디귿, 리을, 미음 3개 남았고, 이제 그 다음에
18번입니까? 18번에 그치? 자, 또 이제 이 설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쌤 이제 인덱스 위주로 좀 갈게.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은 비록 삼척 동자는 1m 안 되는 작은 아이야. 아이라도 모두 아는. 그럼 여기서 말한 그것이 뭐냐? 맥락상 척화의 청론이라는 게 되지. 자, 그러니까 이 화치를 하지 않는 게 정론으로 삼는 것은 다 아는, 그치? 다, 상대의 논리를, 반대편의 논리를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나도 그거 안다고. 그치? 하지만, 밑에, 리을 문장 보면, 어찌 지난날 제조의 은덕만을 위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서니까, 여기서 말하는 척화라는 것은 명에 대한, 그치? 자, 의리를 지키는 명분이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제 존망의 즈음에 들어섰는데, 명분만 내세워서 명과의 의리만 지키려고 하면은 나라를 뭐야? 또 갖다 바치는 이제 노릇이 된단 말이지, 청나라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분보다 때로는 뭐가 현실적인 그치 판단이 그치 이성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쌤이 3번, 4번, 19번에 3번, 4번 선택지 그치 상대의 어떤 제 명분론을 인정하고 그치 그것이 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리을 글쓴이는 조선의 신하들이 무조건 명나라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이 오히려 명분을 따르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때로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리을까지 인덱스가 맞았다면 셈이었다면 나는 5번 찍고 그냥 넘어간다고. 5번 확인도 안 해요. 1번부터 4번까지 너무 명확한 판단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 좀 줄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미음 가보시면 이렇게 되겠다. 자, 미음에서는 형은 이미 나라를 보존하는 일을 함께 했고니까 함께 했다라는 건 지금 필자랑 생각이 뜻이 같다는 것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청론을 아우르고 있는지라 이번에 우러러 의논하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것입니다를 왜 19번에 5번 선이지 감사하다고 해. 감사가 아니고 지금 의논하는 것은 뭐야?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뜻을 뭐야? 모으자. 이런 식의 요청 정도의 개념이지. 감사, 어프레시에이트가 아니잖아. 정답은 5번이다. 그치? 확실하게. 자, 다시 위로 18번 올라가면 2번에 나에서는 시대조건의 도피가 아니고 오히려 뭐야? 본인이 그지 조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위해 지금 의논을 좀 하자라고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8번에 2번 선택지 X.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별표 치세요. 자, 분명히 가는 우리가 맞았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지금 18번에 4번 선택지를 별표치라고 했냐면은 요 나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다고. 자, 봐봐. 똑같이 어쨌든 간에 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즉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맞다 이거야. 근데 여기 대해서 약간 못마땅해 하고 안타까워했던 우리 가작품은 냉소라는 워딩이 이제 반응이 맞았다면 나 작품 뭐야? 그런 상황들 다 인정하고 이제 냉소가 아니고 어때? 좀 이성적이고 이제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 화친을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리 속에서 냉소가 아니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치?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작품은 이게 냉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소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식이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4번은 되게 좀 이제 좋은 선택지였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3번이거든. 왜? 3번 선택지에서 죽은 인물들의 행동이 그냥 긍정적이지 아까 죽은 인물, 즉 고사속 인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긍정부정이 아니고 그지 우리 조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이라는 말이 그지 여기서는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달리라는 말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혹시 4번 찍은 친구 있다면은 아마 나 작품에서 어떤 이성적인 냉소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점. 요걸 캐치를 좀 이제 하지 못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가나 작품 이렇게 읽어봤는데 가 작품은 좀 이제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으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에요. 알겠지? 되게 또 특수한 목적에서 또 이제 이 서진 글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4번부터 27번에 장기전 나오는데 일단 우리 장기전 하면 또 그 보기 문제 한번 볼까? 자, 보기 27번 문제 보시면은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판소리계 소설을 우리가 내신 때 뭐 춘향전이든 그치? 또는 뭐 흥부전이든 심청전이든 꼭 한 편씩은 봤을 법한데 어차피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그치? 이제 기록하면서 그치? 소설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소리적 문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7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
장면의 극대화와 관련된 개념이야. 자,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어떤 장면이 지나치게 확대, 구현되어 서술되는 경우 그리고 장면의 극대화. 이는 속도감보다는 의미, 그 내용을 좀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장기전은 인물 간 소통 장애가 더욱 큰 사건을 초래하게 됨을 보여준 작품으로 장기 부부, 이 장기는 이제 수컷범을 얘기하고 까투리가 암컷범을 얘기하죠. 자, 반복되는 논쟁을 통해서 자 가부장제의 문제점 드러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독자는 자 과연 까투리가 맞냐 장기가 맞냐 그치? 이 부부 중에 남편이 맞냐 아내가 맞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 판단의 기준에는 말이 논리적이냐 또는 인물의 태도가 좀 강압적이냐 고압적이냐 그치? 또는 자 인물에 대한 자유 서술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근거로 누구의 말이 더 타당한지 논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지금 진술이 나와야 돼요. 어쨌든 고전 소설 나오게 되면 일단 요 갈래 특히 이제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요런 이제 이 서술상 특징들 이런 것들 좀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는 고전이든 현대든 상관없이 특히 고전 소설은 이제 이 대화 상황이 많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 대화 상황이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발화 주체를 잘 잡아야 돼요. 발화 주체. 이제 그리고 자 따옴표가 없이 만약에 발화가 되면은 서술이 되면 이건 누구의 반응이야 그러면은? 따옴표 없이 서술이 되면 이건 서술자 반응인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고전 소설은 순간순간적으로 뭐가 서술자의 개입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어휘들 중요한 게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어휘들 그치 한두 개 모른다고 정답을 못 찍어낼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숙지를 해가면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요 발은 발화 주체만 잡아가도 고전 소설 다 읽는다. 그죠? 그래서 난 매 시간 내가 고전 소설 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 아직도 맨날 큰 따옴표 나오면 발화 주체 항상 적어놓고 가 항상 아직도 내가 몰라서 바보 병신 천치라서 적어? 아니라고. 발화 주체 분명하게 잡아놓으면 인물의 반응 심리 그치? 확인이 훨씬 더 도드라질 것이고 사실 우리가 화자 또는 인물이 처한 상황 맥락 속에서 그들의 보이는 반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선택해서 우리가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거 잘하려면 이런 것들 참 조그만 노력을 통해서 그렇지 훨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기 문제니까 아까 우리 내가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였지만 인덱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 바로 논리를 안 풀어버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기 있고 인덱스 5개가 아닌 그치 그냥 단순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바로 뭐 하면 돼?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봐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기 문제에 작은 따옴표 나오면 이거 굵은 글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굵은 글자 나오면 와서 바로바로 자 실시간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런 보기 문제들은 바로 그냥 논리로 풀어버린단 말이야. 봐라. 1번 선택지. 그래서 일단 반복되는 논쟁 보여주면 소설자가 한 편만 들어서 장기란 뭐라고? 놈이라는 우리가 비속어예요. 얘들아. 그치? 너희들 이제 너무 이제 놈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비속어가 아닌 줄 아는데 비속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어쨌든 장기란 놈이라고 지금 한쪽 편만 들어 장기란 놈이라서 누구 편? 까투리 편이겠지 뭐. 그래서 장기 논리와 태도에 대한 우리 누구? 서술자가 비판적 입장. 그래서 인물들에 대한 이 독자의 이 합리성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한 인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니까, 그치? 그 글을 읽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좀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아? 2번에 장기가 까투리 말에 대해 너의 말이 미련하다, 에라이 인연, 요란하다,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건 또 뭐라고? 그래 남편으로서의 그치? 아내에 대한 어떤 무시, 그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가부장적인 태도 문제점인 거죠. 맞아? 아내 말에 결국 우리 까투리 자, 막 꿈을 해몽하면서 그죠? 이거는 네가 죽을 일,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일 하면서 막 풀이해 해줬는데 에라이는 닥쳐라! 어디 가서 가!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가부장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자 머리 댕금 베어 떨어지는 꿈, 무쇠 가마솥을 머리에 쓴 채 깊은 연못에 빠지는 꿈 등을 모두 출세하는 꿈이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장기의 논리는 그치? 이렇게 풀이 하나뿐에 어쨌든
자, 이렇게 좀 다 머리가 댕강, 뚝배기가 잘려나가는 꿈인데 출세한다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어? 아전인 수가 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재가 장기를 비합리적이다. 그렇지. 저거 딱 누가 들어도 그지? 불길하고 우리 흉물스러운 꿈인데 이걸 너무 다 긍정하는 거지? 출세하는 꿈이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해도 이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이구나. 비합리적인 논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4번에 자네 죽을 흉몽을 그 꿈 좋다며 까투리와 장기가 꿈풀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판소리 계속을 했던 장면의 극대화. 그래서 속도감보다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대화 상황, 그치? 또는 인물들의 어떤 반응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또 중요하게 여겼다. 그 정답 나온 거죠. 5번이랑. 자, 장기가 니탄에 딱 부질없다며 쓸데없는 잡담 다 건드. 결국 이제 5번을 찍기 때문에 이건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굴구물자일 거란 말이야. 순서대로 제시가 된다면. 또 결국 이 상황에서 장기가 지금 결국 아내 말 듣지 못해서 덫에 걸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니탄에 다 부질없다, 쓸데없는 잡담 다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소통장으로 처리된 사건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해결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아니고 끝까지 내 말이 맞았고 그치? 네 말이나 내 말이나 사실 정답은 없었다라는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럽고도 그죠? 어리석은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걸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하고 벗어나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의심스러우면 이 굵은물자 찾으러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사람아 하면서 그지 막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 자, 145페이지에 그래서 왼쪽 지문 밑에 우리 그 미음 인덱스 근처에 있지, 그치? 자, 미음 인덱스 밑에 장기란 놈이 에라 이런 요란하다. 밀어두면 좋은 길을 잃게 되는 법이다. 니탄에 다 부질없다. 봄에 물려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 누가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재앙 알면 누가 배에 타겠는가? 그래, 위험할 걸 미리 알았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치? 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말로 해가 꼰대스러운 거죠. 그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좀 살려줘 이래야 되는데, 그치? 아이고 네 말이나 내 말이나 사실은 누가 틀렸고 맞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의지가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문 읽고 풀어도 됩니다만 논리적으로 쫙쫙쫙 풀었을 때 그치?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점. 쌤 이거 매 시간 거의 고전수를 할 때 또는 다른 보기 문제 풀 때마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일관된 방법으로만 가면은 어떤 문제든 다 똑같이 그치? 방법으로 빠르게 풀 수 있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요 장기전 쌤 따로 안 읽겠습니다. 따로 안 읽고 정답만 빨리 확인할게. 자, 24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요 4번의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자, 인덱스 미음 찾았니? 자, 그 페이지에 인덱스 미음 바로 윗줄에 내가 한 말 들었으면 저런 변을 당할 손가. 내 말 들었다면 저런 변 즉 덫에 치여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정답 4번인 것이고. 자, 25번에 이거 지금 시작과 동시에 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A 한번 보시면은 뭐라 나오냐면 A 부분에서는 자, 우리 지금 장기와 그 다음에 이 까투리의 이 외야 차림새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더군다나 장기의 차림새는 어찌하니 대장부겠는가라고 해서 그지 대장부의 차림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띄워주고 있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자 25번 봐봐. A는 외양에 대해까지 B는 아직 모르니까 서술자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대장부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긍정적 평가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뒤에 후술되는 실제 행동은 졸장부에 가까웠다. 이제 평가가 뒤집히게 되는데 어쨌든 부정 X. 이번에 인물의 차림새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 맞잖아. 이거 B는 일단 모르니까 스킵하자. 자, 다음에 3번에 공간의 이동 없어요. 그냥 그래 새끼들 앞세고 그지 걸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공간의 이동 행동 변화 없고 자연물 변화 과정 없고 A는 모두 음성상태가 깡총깡총 출렁출렁 없단 말이에요. 그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사실 이런 건 바로 넘어와서 2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27번 논리로 풀어버렸고 25번 읽음과 동시에 와서 풀었다면 지금 불과 원문을 10줄밖에 있지 않았는데 뭐 했다고 문제를 두 문제나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효율적으로 갑시다. 다음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자, 실시간 문제라고. 맞아? 그래서 기억을 읽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치? 자 우리 지금 기억의 이 발화 주체는 누구였니? 까투리였거든요, 여러분. 자, 만약에 그 발화 주체를 체크를 해놨다면 까투리 입장에서 그치? 자, 이런 얘기를 해. 애기 그거 꼭 먹지 마소. 그 보니까 누구의 흔적, 사람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과거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읽으면서 기억 X 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니은을 또 누가 얘기한다고?
장기가 얘기한 장면이었어. 장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첩참 사이에 눈이 있으니까. 그치?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날짐승들도 끊기고 사람도 끊기는데 어떻게 사람이 놓고 갔겠냐? 그치? 이런 지금 날씨의 그치? 자, 생명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날씨, 계절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 즉, 까투리의 의견을 반박 또는 무시, 그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답 몇 번? 2번인 거야. 뭐 다른 여지가 없잖아. 판단, 타당한 지금 이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뭐야? 사실 144페이지 니은까지, 즉 한 20줄 남짓 읽었는데 세 문제 풀었다고 얘들아.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아까 뭐 24번 문제 같은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선택지 나오는 내용이 그치 쭉 읽어가면서 나오냐 안 나오냐 판단만 빨리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붙들고 4분 이상 읽었다? 말도 안 돼요. 2, 3분 안쪽에 끊어야 돼. 2, 3분 안쪽으로.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현대소설하고 현대시 두 편 할 건데 지금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 지금 실전 모의고사 1회 점수쌤한테 문자 또는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까 11시 수업한 친구들도 점수쌤한테 다 보냈거든? 자 지금 점수 계산해서 내가 헤드폰 좀 꺼져 있으니까 얘는 관계가 없어. 뭐라고? 관계가 없어. 몰라? 안 올라와. 올라왔지 않아? 그거 없어. 사장이 얼굴을 상진이 상진이 얼굴이 있었잖아. 상진이 얼굴이 아닌데? 상진이 얼굴. 사장이 얼굴을. 사장이 얼굴을. 왜 이렇게? 그냥 빨리 집에 가. 피곤한데. 나도. 근데 집 가면 없는 거. 육정도 가요. 요건 안 먹어. 요건 안 먹는데 요즘 먹는 거. 아니야, 민채 딸을 잘 먹어서 그냥 집에 빨리 그러면 딱히 민지는 않죠. 이렇게 약간 내 마음 좀 너무 빨리 집에 가고 나면 그래도 지금 신경이 며칠 하면 빨리 집에 가는 게 낫나 내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현대소설 자 제목이 보니까 제3병동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쨌든 뭐 병원과 관련된 뭐 이야기인 것 같고 31번 문제 바로 보기 볼게요. 그래서 31번의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근대화식의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짐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뭐 이렇게 도구로 전락해버려. 어쨌든 환자는 병원에서 뭐야 치료의 대상이고 그렇지 케어 대상이어야 되는데 결국 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자, 이 작품에는 의료 행위를 통해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에서 인간을 구제한다는 병원의 본질적 목적이 뭐 돼버렸다고 상실돼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윤을 우선시하는 거지. 어쨌든 다시 위에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근대화된 의료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근대화의 흐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자 여기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누구? 자 타인을 위한 이 배려와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인물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소설 읽을 때 보기에서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작중에서 누구? 어떤 인물?
요거하고 좀 연결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그치 이런 인정을 배우면 따뜻한 인물로 등장을 해서 휴머니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때 인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표현이 자 나타났으므로 김종욱 의사하고 그치 뭐 인부 2명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였고 자 근데 내가 이것도 논리로 풀면 사실 요거는 31번 문제도 나는 좀 안타까운 문제 아쉬운 문제라고 봐. 왜 봐봐 이게 선생님이 항상 읽을 때, 자, 뭐뭐 하는 점에서, 그치? 자, 뭐뭐 하는 점에서 이렇게 끊어서, 그치? 자, 요게 지금 이제 본문 내용이고, 이게 이제 이 후술된 게 그 본문 내용, 특정 부분에 대한 지금 해설, 풀이란 말이야. 우리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1번 선택지가 정답인데, 이 1번 선택지는 앞뒤 내용에, 그치? 호응에 의해서 정답이 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후술된 설명이 애당초 지금 뭐가 보기 내용과 안 맞다고. 평가에서 요즘 이렇게 안 냅니다. 보기 문제. 호응시켜서 내지 뒤에 있는 후술된 내용이 보기랑 맞지 않아서 정답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왜 그럼 1번이냐? 아까 위에서 뭐랬어? 보기에서 병원의 본질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병원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비판? 말이 되나? 병원의 본질이 뭐라고? 환자를 케어하고 치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 그것을 지금 비판한다라고 하면 되나? 안 된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이 수능 완성 검수하는 이 문제 만든 새끼들 다 모아다가 또 빼가면 때리는 이 새끼들. 문제는 쉽게 똑같이 아까도 그 상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사실 이거 평가 아까 뭐 쉬는 시간에 뭐 약간 이런 얘기 나온 평가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이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이 작품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수특에 나왔던 수능 그 소설 작품들을 하고 이제 비춰봤을 때 내용 또는 이제 작품의 의의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 별 3개 만점이면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질적 목적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본질 목적이 상실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봤을 때 정답은 이렇게 1번이라고 봐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선택지랑 5번 선택지 봐봐. 자, 김종욱 의사는 우리 지금 그래, 우리 강남옥 처녀에게 그치 막 치료해주고, 그죠? 돈 안 내도 그렇게 막 케어해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 실천한 인물이고, 인부 2사람도 어때? 그래, 뭐 시체 갖다 주고, 향 피워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따뜻한 인정을 보여주는 인물과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데라고 궁금해하고 읽었다면, 그지? 아마 이런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만약에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제 들어간다면, 이런 사람들 나오게 되면 휴머니즘이고, 그지? 상대적으로, 원장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제 우리 누구? 원장 말고 한 명 더 나올 건데. 그제 그 수납계 직원인가? 그치? 그 직원 또 나오게 되면은 돈 안 냈다고 막 이 의사랑 뭐 트러블 좀 생기잖아요. 수납계 직원. 요런 인물들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좀 물질 만능주의가 그치? 이렇게 좀 이제 지배한 인물이구나. 라고 이제 처리하고 판단하고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그 별표 치세요. 아까 내가 또 쉬는 시간에 물어볼 때 몇 번 문제 틀렸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치? 28번 문제가 이거 지금 정답이 3번이었단 말이지. 이거 사실 3번 설치 설명은 어디서 많이 볼 법한 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볼 법한 진술이야.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개념어로 표현하면 3번 설치 무슨 얘기야? 그래, 편집자적 논평 내는 서술자의 기획인 거야. 맞지? 이거 지금 현대소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법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제외하고 가실 수가 있는데, 아까 내가 이 얘기, 저 3번 설치 때문에 지금 내가 요 얘기 했었거든? 자, 봐봐. 이렇게 따옴표가 나오면은 작중 인물이 발화 주체야. 그치? 근데 따옴표가 없이 그냥 일반 서술일 때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서술자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있다면은, 특히 그 146페이지에 인덱스, 니은 인덱스 찾았나? 자, 니은 인덱스 바로 위에 누구 하나 꽃이라고 들고 깍듯이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이 그들에게라고 느낌이 팍 찍혀있잖아. 그럼 이건 지금 큰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발화 주체 누구라고 봐야 돼? 서술자라고 봐야 됩니다. 서술자. 그죠? 그래서 이 서술자가 제3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죠? 제대로 된 지금의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신의 머리로 드러냈다. 주관적 반응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거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는 참 보기 드문 서술자에게 또는 편집자적 논평의 어떤 기법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 좀 이제 낚시를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1번, 2번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였고, 그다음에 외양 묘사를 통해 갈등하게 보일 성격 차이를 암시한다. 외양 묘사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5번 서리지는 이제 우리 그 액차식 구성이라고 액차식 구성도 아닙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보던 소설에서 볼 법한 편집자성 공평 내지는 서술자의 개입이었다. 이게 현대소설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무조건 고전에만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지. 현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인덱스 문제이기 때문에 5개짜리 인덱스 실시간으로 풀면 됐다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우리가 쭉 소거를 했다고 가정하고, 5번의 미음인데, 이 미음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데, 자, 이 마지막에 지금 병원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이 아니고 인부 한 사람이 지금 뭐 해줬다고 뭐 죽을 서서를 한 그릇 내주면서 그치 따스한 인정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었잖아. 뭐 병원의 도움이 아니고 그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쵸 이제 시체도 돌려받고 그 다음에 축구 한 그릇 얻어먹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 도움의 주체는 병원이 아니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4번 선택지까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맞았다 판단이 됐다면은 5번 확인할 필요 없이 5번 찍고 가세요. 알겠지? 굳이 이것까지 가가지고 읽고 확인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론 뭐 4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이 판단이 그치? 타당성 여부에 그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어떤 이 실력 전제되어야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사실 인덱스 문제들은 사실 아리까리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맞다면 5번 찍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A와 B. 자, 스몰 A, B가 지금 각각 보니까 매트, 그 다음에 향이었어. 그래서 각각, 아까 우리가 31번 문제 보기를 통해서, 김종우 의사, 그 다음에 인부 두 사람이 이 이타적인 휴머니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매트는 김종우 의사랑 관련된 거였고, 향은 인부랑 관련된 거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국에 우리가 31번 문제를 논리적으로 먼저 훑어보고, 그치? 접근을 했다면, 이 문제 사실 뭐일 수밖에 없어? 5번일 수밖에 없다. 그치? 왜? 이타적인 사람 두 사람들과, 그치? 이 관련 있는 소재로서, 이 소재 속에 담겨있는 이 이타적 또는 이 휴머니즘적 인간들의 반응은 결국 뭐야? 연민감, 동감, 그치? 이런 동정, 이런 것들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대요. 그치?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풀어내는 방법들 좀 습관은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욕을 할 게 있어. 지금 이제 현대시 2편 남았는데요. 우리 2, 3, 4번에 절정과 김지하의 새라는 작품 나오는데, 일단 34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 자, 절정, 이육사 시인 모르는 우리 그 한국인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저항의지, 저항정신, 뭐 극복의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항상 딱 떠올리는데, 보기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상황이라도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그치?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가와나는 시대는 달라요. 일제강점기 독자. 어쨌든 간에 억압과 구속의 현실이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이나 당대 사람들이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를 잃고 절망적 상황에서 가해 화자는 이러한 비극적 외적 상황으로부터 전통적 지사정신, 지사는 지조가 있는 선. 절개 있는 선배, 즉, 지사정신이야. 쉽게 얘기해서 의지입니다, 의지. 알겠지? 극복 의지. 어쨌든 외적 상황들을 이런 내적인 정신력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과 대비되는 존재. 제목이 지금 보니까 새니까 아마도 이 존재는 새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참여 시인 중에 우리 황지호 시인, 비상문학 했던 학교는 알 건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같은 경우에, 그치? 스크린 속에 새들은 뭐야?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냥 객석에 앉고, 그치? 결국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인식하면서, 결국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 작품이거든. 어쨌든, 이 작품은 마찬가지로 새를, 그치? 우리, 이 민족, 내지는, 민중들과 대조되는 존재로 우리 설정해놓고, 그 새를 뭔가 좀 부러워하고 그런 새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 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그 논리를 한번 뚫어봤을 때, 3번에 하늘은 절망의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지사적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내가 일제강점기 시 수업할 때, 우리 화자가 처한 이 현실이 부정이면은, 항상 그 반대하는 어디는
하늘은 긍정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의 의미가 워낙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어라든지 서술어 같은 것들을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시어만 딱 달랑 놓고 읽으면은 좀 애매해. 야, 요거는 그 봤을 때, 아, 이게 의지하고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3번 선택지 하늘과 관련해서 내가, 이게 정말 희망과 의지와 극복, 뭐, 소망이 많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늘하고 뒤에 서술어 막 그만 지쳐버렸다고 얘기했다. 이제 하늘도 지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아주 악화되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늘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까지 이렇게 뭐 물어본다거나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항상 현대시 읽을 때는 수식어 서술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했을 때 이때 하늘도 결국 버티지 못할 정도로 탄압 억압이 심하다의 상황이니까 어제 오는 부정적 현실을 그치 이렇게 보여주는 시어. 그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내가 왜 욕을 했냐면 왜냐면 이 하늘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하늘도 지금 이렇게 절망적 상황, 하늘도 이제 버티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니까 이 무지개도 결국 어디 우리 하늘에 생긴 어떤 자연 현상이잖아, 그치? 근데 무지개는 여기서 보면 또 뭐를 읽어? 이것도 희망을 읽는단 말이야, 의지로. 그치?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내신틱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34번 문제도 나는 조금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때 무지개는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하늘 자 그만 진짜 하늘도 포기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 하늘 뭐야? 자 그 가운데 그치 또는 일부에 이 한 줄기 우리가 흔히 뭐 빛이 생긴다라고 하잖아, 그치? 무지개 빛이 막 생기면서 희망을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떠올리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층위를 좀 이렇게 자 묶어준다거나 그치 다르게 해서 오답을 좀 구성했어야지. 하늘만 딸랑 더 줘버리니까 그치 뭐 무지개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무지개 있는 하늘은 그치 그냥 긍정이야 이렇게 넘어갈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34번 문제는 씨발 진짜 문제 낸 새끼 내 앞에 앉혀놓고 뺨 한 대 치고 싶어. 안 돼 이렇게 돼.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요 가작품은 우리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고1, 2 내신 때 여러분 아마 뭐 외부 지문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작품인데 내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자, 그래서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겼대. 저 채찍에 갈겼으니까 뭐 고통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또 붉은 글자니까. 그리고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는 게 북방은 결국 고통에 의해서 뭐야? 도망간 곳 이렇게 봐야 되겠지. 쫓겨온 곳. 되니 자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근데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나버린 고원이다가 하늘조차도 지금 뭐야 감당을 못할 정도로 구속 그치 또는 고통의 상황이 좀 심화되었고 그다음에 자 그런 상황이 어디에 섰다고 서리발 칼날에 섰다니까 이건 지금 아주 극한의 고통에 지금 처했다 절정의 고통에 처했다 제목하고 연결시키면. 자 그리고 어디다 무릎 꿇고 그래서 봐. 그래서 이 화자는 이런 외적인 어떤 고통에 의해서 그렇지 막 고통을 지금 시련을 받고 있으니까 어디다 무릎 꿇고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바라보는데 찾고 있는데 한 발 지금 뭐야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극단적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의 진술을 좀 가져와서 적용하면은 화자는 여기서 뭐 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어디로의 전환, 내적인 그치? 자 이 다짐으로의 또는 의지로의 전환이 드러난단 말이지.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야? 쌤 이거 내 피셜 아니라고. 내가 알고는 이거 내신식 지금 해설이 아니라고 뭐라고? 보기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지? 외적인 어떤 고통으로부터 내적인 어떤 정신력, 그렇지? 을 바탕으로 이겨내보는. 그래서 이러면 눈 감아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시적인 뭐가? 그래, 전환이 또는 화제 인식이 전환되는 지점 이렇게 읽어야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죠? 절망적이지만 결국 눈 감아 생각하면 나의 어디로?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 왜냐면 외부에서 그치? 내 내부 내면으로 이 시선 생각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자 외면적 상황으로부터 내면적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그래 겨울은 혹독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그치 탄압의 그치 그런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곧 뭐이기도 하다고 우리에게 곧 희망이 올. 왜 겨울이 지나면 곧 뭐가? 봄이 오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겨울과 봄 일제강점기 작품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지개를 떠올리면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떠올리면서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작품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읽어낸 뭐 수만 있다면은 그치? 3번도 뭐 찍어낼 수 있지만 너무 내신틱하게 나와서 좀 안타까운 문제였고 자 나머지 그래서 우리 그 새라는 작품 이건 좀 별표를 좀 쳐야 될 것 같아 다시. 우리 김지아 시인도 자 우리 독재정권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시인으로 자
자유에 대한 갈망, 민주주의에 대한 뭐 열망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창작을 했거든 작품으로. 그래서 제목이 새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32번 문제, 34번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32번은 정답이 2번에. 왜냐면은 이 1번에 감정이입 없고요. 그치? 가작품만 놓고 봤을 때 3번에 영탄적 어조 없으면 영탄적 어조 나오려면 감탄사나 감탄의 어미 나오지 않고 밝음 어둠의 이미지 명암 대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작품에. 그 다음에 5번에 수미상관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답 2번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33번만을 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 나작품 읽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저 청청한 하늘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나르는 새여 묶이니 가슴. 또 봐봐. 그럼 묶이니 가슴이 쭉 화제일 것이고 하늘과 산맥을 배경으로 헐헐 자유롭게 뭐 날아가는 요 새가 나를 뭐 하는 거야? 울리는 거야. 왜? 나의 처지를 인식하게 만들었거든. 나는 저렇게 푸른 하늘, 청청한 하늘, 눈부신 산맥을 그저 이고 살아도 등지고 살아도 자유롭게 저 새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지 뭐.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맥락상 나르는 새, 물론 뭐 비문법적 표현이지만 신이가 시적이라고 그래 보자고. 묵균이 가서 화자는 구속, 즉 무슨 상황? 우리 화자는 부자유의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저 새를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치? 자, 그리고 밤새 물어뜯어도 그치? 자, 닿지 않은 밑바닥 마지막 살을 그리우며. 그러니까 밤새 진짜 물어뜯었다가 아니고 뭐야? 그래, 자유를 위해서 그치? 노력했다. 이렇게 읽어야지. 맞아? 이런 노력을 해도 그죠? 자,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성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계죠. 그래서 피만이 흘러, 자, 흐르고 더운 여름날에 석은 피니까, 그치? 무의미한, 그치? 그러니까 희생들만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굵은 글자니까, 그러니까 석은 피가, 여름이니까 어떻겠어. 피가 또 섞고 또 냄새나고, 그치? 막 응고돼가지고 막 달려도 뭐 그럴 거 아니야. 벌리 보이고. 자, 그리고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맥락상 너를 그럼 누구겠니? 라고 읽었을 때 새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새. 지금 어떻다고? 자, 너를 우러러. 널 우러러라는 것 자체는 지금 뭐야? 우리 우러르다가 뭐야? 본받다 따르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 새를 뭐 하고 있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 그래서 너와 함께 이렇게 뭐 하고 싶다? 그래, 좀 없애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없애고 싶다라는 것은 부자유를 없애고 싶을 거예요. 구속의 상황을. 아니? 자, 그런데,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에 길고 아득하면 돼. 이건 사실 굵은 글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새를 지향하는 상황이고, 자, 새여, 자꾸 부르고 있네. 그죠? 돈 없고, 맑은 밤. 자, 그 다음에,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에 저 짧은, 여기 가서 짧은, 자, 볕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봐봐. 그러니까 새를 자꾸 지금 이제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는 계속 뭐 한다고?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 수식어만 놓고 봐도 그렇지? 새에 대한 화자는 지금 도시를 한번 해보라. 화자는 지금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를 좀 관찰하고 있는데, 이 관찰을 하면서 그렇지? 새를 소망하고, 새를 닮고 싶고, 우러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새는 점차 지금 뭐하고 있어? 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죠? 더욱더 새에 대한 뭐야? 그래, 간절함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서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떠나가는 새. 그치? 그러니까 하늘과 산맥을 배경으로 그죠? 새를 관찰하는데 새는 점차 만약에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하자. 있어. 그러면은 원래 요 정도 있었는데 이거 뒤로 날아가면 안 되지. 날아가고 없더라는 거 점차 작게 보이겠지 뭐. 멀리 날아가면서. 그래서 자, 그 새를 보면서 왜 날 또 울리나? 끝없는 저 눈부신 구름 속에 그치? 묶여있는 이래 가슴. 그래서 나는 새와 달린 뭐야? 그럴 수가 없구나. 날아갈 수가 없구나. 그치? 구속된 어떤 현실을 인식하면서, 한계를 인식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치? 자신이 처한 현실을 더욱더 뭐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33번에, 자, 5번 선입장. 사실 내가 이거 지금 이 작품 좀 중요해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나르는 새와 관련해서, 그치? 자, 5번부터 가면은 점점 멀어진다. 떠나가는 멀어진다. 호응시키면 되겠지. 그치? 판단 오케이. 다음 4번에 죽어서라도 되고 싶다. 죽어 너 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죽어서 새가 되고 싶구나. 화자가 지향하고 소망하고 있구나. 오케이. 4번도 되고. 3번에 우러르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든. 왜?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 그치? 그래서, 자, 우러르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된다. 3번 선택이 너무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 그래서, 자, 이런 대상들 보면 되게 이렇게 소망 지향합니다만, 그치? 결코 이제 뭐야. 나는 그 새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감 느끼고 이제 안타까워. 나는 이제 이룰 수가 없다. 3번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매력적 오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당연히 그치?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는. 나는 여기 묶여있는데. 묶여있다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반복했단 말이야. 근데 쟤는 날아간단 말이야.
이제 자유롭단 말이죠. 묶임과 날아간다라는 요 두 층만 놓고 읽어도 이거는 처지가 대비되고 있구나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답 1번인데 자신의 과거가 아니고 현재 화자는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산맥과 그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새를 관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도 없었고, 그치? 과거의 상황이라 부를 만한 진술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정답은 1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 그치? 어쨌든 자, 요것도 사실은 자, 기억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게 평가원스럽지 않아요, 사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뭐 소재의 기능, 뭐 대상의 어떤 의미 이렇게 물어본다 뭐 할 수는 있지만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선택지는 아니거든. 되게 단순한 선택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만약에 이 지금 수능 완성 1 실전 모의고사 1회 등급 컷을 뭐 물어본다 평가원스럽게 보정하면은 이거 100점이어야 됩니다. 1등급 받으려. 이 정도 수준은. 다 맞아야 돼,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억가스러운 문제들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에서는 좀 다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치?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어쨌든 간에 뭐 체력 관리하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일은 비문학 합니다. 혹시 문제 안 풀어온 친구 있으면, 비문학 풀어와라. 알겠지? 그래서 비문학 지금 17문제인데, 비문학도 사실 내가 쌤도 다 읽어보고 준비하잖아.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혹시 뭐 이제 본인 먼저 답지 보고 본인 스스로 이제 뭐 판단할 친구 있으면 답지에서는 그냥 그 번호만 확인하세요. 해설은 너무 의존하지 마.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이렇게 지금 스스로가 타당성 여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답지 보고 맨날 뺏겨가지고 그렇지 머릿속에 집어넣어봤자 그 질문 그대로 안 나와요. 맞지?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내일 독서 잘 풀어와라. 고생했어.